녹화 눌렀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시그마 부분은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 세 가지만 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그마 많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시그마는 단순히 그냥 시작하는 한부터 끝나는 한까지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해요. 그거를 나타낸 건데 그 시그마라는 모양에 너무 신경을 써버리면 자꾸 뭔가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생기거든요. 압박 쓰지 말고 그냥 얘를 공식처럼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전 네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단순히 여기 수열의 합에서 쓰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나중에 정조품 났을 때 거기서 시그마를 써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거 구분 구조법 할 때 그거 외에는 어떤 특정적 공식으로 변화되는 건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단순히 우리한테 더하라고 시킨 거니 그것만 확인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써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도 많이 이제 보셔서 적어보면 뭔지 아실 겁니다. 요거 K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있고요. 그리고 1부터 n까지 K 3승. 요거 세 가지죠. 요거 세 가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은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부터 10까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 녀석 값은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이라는 거. 그 다음에 K가 1부터 10까지의 K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항상 계산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요. 얘는 385.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건데 요 둘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 요거의 몇 배가 된 거냐면 7배 된 거예요. 여기다가 애초에 55라는 거에 7배 된 게 K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아마 풀기 괜찮을 거예요. 실전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요. 매번 계산 안 해도 되죠. 10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구분구조법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거 하나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분구조법을 하게 되면 실제 이거죠. AB분의 1이 있으면 얘는 B-A분의 1에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얘로 이렇게 바꾸는 걸 저희가 부분분수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 요게 실제는 이거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갖다가 제가 통분을 시켰을 때 모양이 뭐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저희가 이걸 통분을 시켜버리면 AB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뭘로 나눴어요? B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모양이 위에 저희가 부분분수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이제 보통 n까지 많이 하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온 대표적 유형이 이거죠. n의 n 플러스 1의 2. 이게 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요 녀석 있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요 녀석을 역수시켰을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 모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녀석이 2를 앞으로 내보내고 k 1부터 n까지 시켜보면 얘가 여기 k인데 n 쓰면 안 되죠. k인데 그래서 여기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분을 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적어보시면 1부터 쭉 넣죠.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쭉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n 넣었을 때 n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요까지 갖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없애는 거죠. 여기 3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없어져서 제일 앞과 제일 끝이 남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도 k이 아니고 n인데 a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 얘가 저희가 답이다라고 찾아내는 형태죠. 나중에 극한을 가게 되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미적분으로 갔는데 거기서 수열의 극한을 가게 되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요 녀석만 남게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요 다음 단계죠. 일단 여기 저희가 배우는 오늘의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얘를 나중에 미적분을 가면 이제 극한까지 보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제 앞쪽이 남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요게 베이스죠. 요거를 갖다 잘 이해를 하고 나면 더 빨라지는 길이 있어요. 더 빨라지는 건 뭐냐면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분분수를 하다 보면 항상 B에서 A를 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개수의 의미인데 몇 개가 앞에 몇 개가 남고 뒤에가 몇 개가 남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n의 개수분의 요게 바로 뭐냐면 b-a 있죠? 요거의 값이에요. 이거 값의 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거만큼의 요만큼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k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n의 개수 혹은 k의 개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 개수는 얼마죠? 1이죠, 1. 둘을 동시에 각각 똑같이 쪼갰을 때 앞은 항상 똑같거든요. k면 k, 2k면 2k, 3k면 3k 동일할 텐데 여기의 개수죠.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n의 개수는 얼마?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b-a 값에 의거하면 얘도 1이죠. k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요 값 또한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몇 개 남아? 한 개가 남는다. 앞에 한 개가 남고 뒤에 한 개가 남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 적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보셨을 때 제일 앞에 하나 남으니까 항상 제일 앞은 1 넣었을 때고 제일 끝은 n 넣었을 때겠죠. 하나가 남는 게 확인이 됐으면 제일 앞에 여기다가 1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호 따라 다르니까 상황 따라 앞이 플러스고 뒤가 그러니까 앞이 마이너스고 뒤가 플러스면 바꾸셔야 될 겁니다. 뭐 누가 사라진지 그거는 체킹을 하셔야겠죠. 또 그게 이해가 되셨다면 제일 앞에 1 넣었을 때 남는 m은 1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사라질 거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에는 n을 넣어주셔서 1 넣으니까 바로 이렇게 1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n 넣게 되니까 n 플러스 2 부호는 마이너스 따라가서 이렇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n의 개수 그리고 b-l을 통해서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 분수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거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풀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요. 요까지만 이제 보면은 시그마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계산이라서 요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수열이라는 게 있죠. 분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열인데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임의로 이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굳이 공식 아니고 말 그대로 묶어만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걸 이제 규칙성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그 규칙이 뭘 의미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 구해도 되고 뭐 규칙을 찾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지 방법 굳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그냥 본인의 맞는 식을 찾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 1084번 같은 경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는 방법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딱 말을 해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그냥 이런 식이죠. 요렇게 전부 라인을 하나하나 보셔가지고 더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서 식을 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줄건 걸 보시면 얘가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임이 보이잖아요. 요거의 총 합을 구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도 되겠죠? 요 방향성으로 갖고 간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 방향으로 갖고 가서 봐도, 아, 얘는 뭐가 될까? 어떤 특징적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잘 안 보일 겁니다. 다른 수열일 거예요. 그냥 등차 등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열을 찾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방식은 옆이죠. 그냥 옆 라인으로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씩 요렇게 갖고 가는 방식을 보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나오는 방식 여러 가지니까 이 문제를 제가 아이들한테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걸 가장 많이 했냐면 빨간색 방식을 애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등차라는 게 보이니까 요렇게 처음에 1번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요. 두 번째 거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세 번째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찾아서 쓰는 거. 예. 요렇게 많이 봐서 쓰자. 요게 가장 많이 푸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일에 그냥 단순히 풀으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줄 끈 거를 갖다가 그냥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얘가 제일 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식으로 만약에 표현하라 그러면은 뭐 귀찮겠지만 뭐 하나를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빨간색 갖고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게 개수가 하나씩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이쪽 라인이 10개, 그리고 9개, 8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한 개. 이렇게 갈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녀석을 보면 이거네요. 10개에다가 1 플러스 10 요거 쓰면 될 거고요.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9개에다가 4 플러스 20 이렇게. 그 다음에는 8개에다가 9 플러스 30 뭐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쭉쭉쭉쭉 가셔서 맨 마지막에 얘는 하나겠죠. 그냥 100 적으면 되는데 이게 한 개에 첫 한과 마랑 이거는 하나일 때는 그냥 100 플러스 100 이거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100 적을게요. 뭐 적어놓은 적은 한 개짜리라서 얘는 정리를 하면 그냥 1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꼭 공식을 찾아내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럼 식으로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살펴봐 볼게요. 이렇게 푼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꼭 한번 살펴봐 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라인도 많죠. 처음에 하나의 이제 열로 갔을 때 행으로 보나 열로 보냐 뭐 그거 따라 다 다르니까 이거 보시다가 더 쉬운 방법이 보이시면 그것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알려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이거를 다른 형태로 한번 살펴봐 볼게요. 아까 제가 공차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항하고 이게 규칙이 이제 보이면 되지 않을까 이건데 이걸 이제 공식을 쓰려면 그 규칙에 맞춰서 쓴 거겠죠. 아까 이제 위에 제가 적어놓은 빨간색 적어놓은 거를 갖다가 식으로 잡는 게 가장 쉬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항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그 공차하고 첫째 항하고 이게 거의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파란색 옆으로 빼놓은 거 보면 얘 보면 이겠죠. 항은 일단 몇 개죠? 항이 한 개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값 자체가 1이고요. 그리고 공차는 1이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공차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보면은 항이 두 개고요. 시작하는 값은 2고요. 이때 공차는 2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만 더 적어보면
여기 5번째 적어볼까요? 항은 총 5개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이겠죠. 시작하는 첫 항 값도 5이고요. 공차도 5네요.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 입장에서 이게 10이겠지만 n으로 만일을 정리할 수 있다면 항은 n개일 거고요. 첫 항도 n이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도 n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각각의 옆으로 나가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열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K식으로 나타내면 AK가 의미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를 근데 저희는 다 더한 걸 나타내야 되니까 합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예, 전체 2분의 n의 첫 항 플러스 마랑이 되니까 이게 항의 개수잖아요. 그죠? 공차하고 맨 마지막 항하고를 갖다가 나타내가지고 식을 그대로 세우게 될 테니까 그 공식 써야겠죠. 2A1 일단 저희 배운 거 2A1 첫 번째 이거에 플러스 K니까 K라고 해야죠. 개수를 K 이렇게 되고 항의 개수 n-1하고 공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겠죠. 개수니까 여기 K라고 했으니까 K-1의 K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이제 바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K에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니까 얘는 K제곱 플러스 K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K 3승 플러스 K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낼 수는 있겠네요. 옆으로 본 거예요. 요렇게 요 라인으로 요렇게 보셔서 식을 세울 때 보면 요 라인으로 옆으로 보셨을 때 세우기가 가장 예, 편해 보이네요. 식으로 볼 때는. 요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합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걸 합으로 나타낸 거죠. 첫째 항의 개수나 첫째 항의 값이나 항의 개수나 공차가 어떤 문자로 통일이 되니까 그 통일을 맞춰준 거죠.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했죠? 10까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총 10항이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요 식이 들어오는데 2분의 1을 이렇게 밖으로 빼보면 K 3승 플러스 K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 놓은 건데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3승은 뭘까요?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에다가 뭐 한 거죠? 저희는 제곱한 거죠? 그러면 아까 1부터 10까지의 값은 55이면 55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K제곱은 아까 뭐 한 거였죠? 55에다가 뭐 곱한 거 7배 한 거다. 이래 버리면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이렇게 해서 55로 묶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는 55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굳이 곱하기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요거 하나 또 알아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이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의 K제곱의 합은 385인데 55에다가 7배 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서 1부터 10까지 K 3승은 그죠? 얘는 55의 제곱이겠죠. 이제 그거를 바로 갖고 오시면 일일이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55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네,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빨간색 형태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분수열이라고 하는 거 자꾸 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그냥 자기가 볼 수 있는 식을 먼저 찾는 거로 먼저 해보세요. 쉬운 식을 찾아갖고 해보고 그게 완전히 마스터가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 칠 때 그거라도 풀러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 식을 찾는 걸로 눈을 살짝살짝 돌리면서 천천히 나간다고 보면 덜 압박이 오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1086번인데요. 2, 4, 6, 8, 10을 나열할 때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된 수열의 합. 그러니까 이거는 또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아까 식을 봤으니까 형태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낫죠? 옆으로 요렇게, 요 라인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같은 열을 보라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에 요렇게 쪽쪽쪽쪽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거죠. 얘에 어떤 규칙성을 주고 있느냐 이건데요.
보시다시피 짝수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 4, 6, 8, 10. 그 다음에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요 녀석을 이제 저희가 공통으로 나타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15번째 줄에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시작하고 끝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 개수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수? 중요한 건 그 개수겠죠, 개수.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1개, 3개, 5개, 1, 3, 5, 7, 9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네요. 네, 이런 말이겠죠. 처음에는 2, 4, 6, 8, 10, 10개씩 이렇게, 10개는 5개씩 돌아가는 애인데, 15번째 줄에 시작되는 거가 누군지만 알고, 그 다음에 끝이 누군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몇 개? 1개. 여기는 몇 개? 3개. 여기는 5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갈 거예요. 그럼 개수는 2n-1개 되겠죠. 제가 알고 싶은 15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그러면 15번째에 해당하는 거는 뭘까요? 15번째 줄에는 총 얘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요. 그럼 저기 넣으면 되니까 29줄이겠죠. 29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홀수의 합이죠. k는 1부터 n까지의 2k- 얘가 홀수인데, 그죠? 얘를 홀수를 나타낸 거에 합은 뭐랑 똑같다고요? n제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하나는 1이고요. 2개까지의 합은 4죠. 또 3개까지의 합은 9죠. 이런 식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얘가 홀수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얘는 그러면 n제곱이다. 그럼 저희는 15번째를 알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식을 안 세고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14번째 줄까지의 합은, 줄까지죠. 줄까지의 합을 한번 나타내 보자면, 요 합은 바로 14의 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럼 19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줄은 15번째 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걔는 몇 개가 거기에 더해지죠? 29개가 여기에다 더해지겠죠? 그래서 225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9개가 될까요? 15번째 줄은 여기다 몇 개? 29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29개인데 시작이 누구고 끝이 누군지만 알면 되죠. 얘는 5개씩 들어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5개씩 다 들어가니까 25개는 빼고 4개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네요. 그죠?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니까. 그럼 아까 여기가 196입니다. 그럼 6이었단 말은 15번째 줄은 누구부터 들어가요? 197부터 해갖고 225까지 이렇게 225까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그럼 얘는 5개 들어가니까 누구 알면 되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7, 8, 9, 그러니까 여기 7, 여기 개수만 보면 되겠죠? 7개, 그러니까 0부터까지니까 여긴 누구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나머지는 그러면 총 5개씩, 5개씩 이렇게 맞아 떨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29개겠죠? 이런 식으로. 뭐 쉽게 말하면 시간 안 쓰고 그냥 판단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12, 10, 요게 총 더하면은 30이죠, 30. 요 5개는 3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30이잖아요. 그럼 여기 30일 거고, 여기는 7번째라는 건 제일 앞에는 6번째가 제일 앞이겠죠? 1, 2, 3, 4 돌아가니까. 2만 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28하고 되겠죠? 그러면 30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0에다가요, 얼마만 빼면 돼요? 제일 앞에 2만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78, 요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식을 굳이 막 세우고 문자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분수열은 굳이 식을 원하진 않아요. 그 규칙을 잘 알아서 규칙 찾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식을 완벽하게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일단 나중에 그게 원활해질 때 식을 갖고 정리를 이쁘게 해주는 거지. 처음에는 뭐가 보이고
그다음에 뭘 쓰면 좋을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시키시면 돼요. 식을 이쁘게 적는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식은 정리까지는 안 했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찾아봤다라는 거 있고, 여기에 이제 쓰인 거는 폴수라는 거 있죠. 그죠? 요걸 써서 찾아봤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가볼게요. 네, 1130번. 얘는 이제 점화식 형태죠. 점화식으로 형태를 갖는데, 얘는 거기 카톡상으로 올려놓은 그 풀이가 제일 쉬운 거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빼기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얘가 뭐죠? 점화식 몇 번이죠? 식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3번입니다. 3번. 점화식 3번이죠. 3번일 때 어떻게 썼어요? 점화식 3번점 모양은 원래는 이제 이쪽에 원래 AN을 적지만 이렇게 FN 돼 있는 거잖아요. 저기 FN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거 뭐 AN 넘기나 안 넘기나 똑같잖아요. 같은 말이죠. 요거죠, 요거. 얘를 나타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점화식 3번임을 확인이 되면 얘 뭐 하라는 말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S30에서 아니 A30에서 A5를 빼라 그러면 실전에서는 일일이 대입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0을 알고 싶으니까 n은 얼마를 넣어야 돼요? 29 넣으면 되겠죠. n에다가 29부터 넣고 생각을 해보시면 30은 a의 29 플러스 f의 29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29를 넣으시면 얘는 a에 이번에 28 하나씩 줄겠죠. 이런 식으로 f28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제가 알고 싶은 건 5까지였다면 5를 넣으면 되겠죠. 6은 a 5 플러스 f5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을 보게 되면 이거를 다 뭐 하라는 소리일까요? 이거를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보세요. A30-A29 얘가 F29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29-A28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더하라는 말이겠죠.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럼 A6-A5가 F5하고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다 더해버리면요. 얘를 쭉 이렇게 다 더하시면 A30-A5라고 하는 건 실제는 F5부터 어디까지? F29까지 더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뒷부분만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녀석은 시그마 K는 시작하는 걸 5를 넣은 거고요. 끝은 얼마 넣은 거죠? 29를 넣은 거예요. 이 형태에서 분분수가 온 거죠. n에 n 플러스 1분의 1 얘를 구하라 라고 바뀐 게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분분수를 한번 해봤을 때 아까 설명해드린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가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b 빼기 a 값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값도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분의 b 빼기 a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도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앞에서 d가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는 1부터였으니까 1을 넣은 거고 얘는 5부터 넣었으니까 제일 앞은 뭐 넣고요? 5를 넣어주면 되고 제일 끝은 뭘 넣고요? 얘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5분의 1은 30분의 6이죠. 그래서 30분의 5 하고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답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아까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또 보여드려 봤어요. 여기서 뭐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수죠. 개수분의 b 빼기 a 값을 통해서 몇 개가 났는지 확인하시면 굳이 여기서 나열하지 않으셔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점화식이라는 걸 배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풀어보고 많이 당연히 해요. 점화식을 어려워하니까. 그럼 요 방식이 있다면 또 다른 방식은 뭘로 하면 될까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요. 얘는 점화식 몇 번? 5번, 3번이잖아요. 점화식 3번식은 뭐죠? 정리 한번 해보면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이다 라고 정의했을 때 이때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의 fk 요거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바로 정리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찾는 an은 첫째 항 2라고 줬죠, 저기서. 2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요 식은 부분분수에서 바로 적을게요.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 요런 식으로 미리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또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냐면 얘가 말하는 말은 또 개수값은 1이고 b 빼기 a 값이 1이라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앞은 1 넣었을 거니까요. 1 남을 거고요. 뒤에는 n-을 넣은 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이 들어가니까 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an식을 정리 한번 해보면 얘는 3 마이너스 n분의 1이 저희가 찾는 an임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물어본 건 A30에서 A5를 빼라고 했으니 A30은 3 마이너스 30분의 1일 거고요. 자, 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나와서 갖고 싶은 값은 5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녀석 값이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6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실전에서는 대입을 하지 않고 점화식으로 가보자 하면 이렇게 가시면 가장 깔끔하게 푸는 거고요. 식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처음 여기 보여준 것처럼 하나하나 대입을 하셔가지고 얘가 의미하는 마지막 식 자체가 이렇게 요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여기서 부분분수 하셔가지고 시그마 해서 빼는 거다 하셔도 되고 식으로 바로 이렇게 점화식 갖고 가셔도 되고 편하신 거 하세요. 두 가지 다 보여는 일단 드렸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신 걸 하시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뒤에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익혀야 되는 거겠죠, 저희는. 근데 애들한테 설명할 때는 편한 거 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앞에 알려드렸던 점화식 그 6가지 있잖아요. 실제 그 6가지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131번입니다.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것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예전에는 그게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풀던 게 또 어느 날 문득 그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에다 다 접목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되지만 단순히 여기는 이거 한번 빠르네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적어보라 아까 좀 적어볼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적는다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게 더 많은 식을 뭐 찾아낸다든지 생각하는 이제 폭을 넓히는 데가 가장 좋은 거니까 많이 적어보세요. 저도 다 적어보고 나온 거라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러거든요. 생각 안 하고 있는 적어라도 보라 그러면요. 적다 보면 뭔가 보인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그마가 보일 때 그 녀석 자체가 공식으로 적용되는 거는 많아봐야 3,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거를 넣어보다 보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넣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규칙성 찾아보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31번 한번 볼게요. 이게 점화식인데 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죠? 식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는 얘가 나타나는 게 점화식 몇 번이죠? 4번입니다. 4번. 그죠? an 플러스 1인데 an에다가 어떤 fn식이 곱해져 있다. 그죠? 이거 도출하는 과정 다시 한번 해볼까요? 2를 넣으면 처음에 이렇게 되죠. 1을 넣으면 A1에다가 F1 이렇게 되실 거고요. 2를 넣으면 3에다가 A2 곱하기 F2가 되는데
요 2를 갖다 여기다 넣으신다고 생각하면 A1 곱하기 F1의 F2 이런 식으로 곱해지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A4를 하면 A3의 F3이 되는데 위에 있는 A3을 넣게 되니까 여기는 A1의 F1, F2, F3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F식이 항상 4일 때 하나 모자란 데만큼 곱해지게 되니까 저희가 찾게 된 A에는 첫째 항에다가 F1부터 F 어디까지 하나 모자란 데까지인 n-여기까지 곱을 나타낸 게 바로 요 점화식 4번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면 되죠. A1은 3이었고요. 여기다가 3의 n승인데 여기 1 넣은 거부터 n-1까지죠. 그럼 천천히 곱해보는 거야. 3의 1승, 3의 2승 쭉쭉쭉쭉 가서 3의 n-2승까지 곱했다.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지수이다 보니 요 녀석을 쭉 한번 나타내 보시면 요까지 일단부터 보는 게 낫겠죠. 앞에 1은 잠깐만 생략해 놓으시고 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1부터 n-1까지의 합이죠. 지수의 합. 지수의 곱은 합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2분의 n의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되겠죠. 3의 얘는 2분의 n의 n-1까지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1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다가 3이 하나 더 더해진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3까지 넣어서 그러면 저기에다가 1을 하나 더해서 어떻게 되죠? 그럼 3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뭐 요렇게까지 표현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십니다. 보기 편한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10을 물어봤습니다. 로그에. 그럼 로그 3에 A10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밑에 바꿔놓은 거에다 그래 넣으시면 되겠다. 그죠? 3에 그럼 얘는 3에 뭐죠? 2에 이거는 어느 거를 뭐 하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1부터 그러면 9까지의 합은 45고요. 거기다가 1을 더한 거니까 그죠? 46 하고 되겠다. 그죠? 이 계산 다 하면 46일 거고 요거 계산 싹 다 된 게. 아니면 요 천천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92 하고 나오겠죠? 46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얘는 46 하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점화식 6번 보시면 점화식 6개 중에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점화식 1번에는 상수가 더해졌죠. 그 등차 수열이죠. 다시 한번 보면 1번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b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공차, 그 등차 수열이고 2번은 an 플러스 1에다가 an에다 곱해졌는데 얘가 누구죠? 상수가 곱해진 거죠? 등비 수열이고요. 그럼 요게 이제 상수가 더해지고 곱해지고요. 3번은 an 플러스 1에다가 an이라는 식에다가 누가 식이 더해지죠. fn이 더해지고 4번이라는 거는 an 플러스 1이라는 식에다가 이번에 식이 곱해지죠. 그러니까 상수가 더해지고 상수가 곱해진 건 1, 2번. 그러니까 fn이 더해지고 곱해진 게 3,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 6번은 일단 적지는 않겠지만 5번은 시간 등비 수열이었고 6번은 개차 등비 수열이었다. 그래서 그 6번까지만 알아두시라 그랬죠. 이번에 개정되면서 6번 이후의 모습들 6번부터죠. 6번부터 모습이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 녀석 자체를 갖다가 100%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3번에 개차가 있어서 6번까지 정도 알아놓으시면 참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려봤었어요. 하다가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정리 한번 해보고요. 뭐 옛날 자료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4번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an 플러스 1인데 an 앞에 누가 곱해져 있어요? 식이 곱해져 있죠. 식이. 그죠? 얘도 식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점화식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4번이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냥 바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식을 정리했으니까. 그럼 얘는 A1 곱하기인데 1이라도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기다 F
요게 fn이잖아요. f 플러스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요? 2. 2 넣으면은 3. 그 다음 3 넣으면 4. 이렇게 가는데 어디까지? n-1까지 넣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n-1까지 넣게 되니까 저기 n-1까지 넣죠. 뭐가 돼요? n 나오죠. 그럼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뭘까요? 우리는 저기 확통 배웠잖아요. 얘가 그냥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되는 게 ANCB였네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1은 1 팩토리, 2는 2 팩토리, 3은 3 팩토리 이렇게 쭉쭉쭉쭉 가겠죠. 그럼 이 120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면 되죠. 120이라고 하는 건 몇 팩토리이다? 얘가 바로 5 팩토리얼이 120입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5 팩토리얼 넘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120으로 나눠지겠네요. 그럼 요게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저 나머지는, 즉 나머지라고 하는 애는 5 팩토리얼 이하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럼 얘는 뭐죠? 1 팩토리얼 플러스 2 팩토리얼 플러스 3 팩토리얼 플러스 4 팩토리얼 이거가 저희한테 물어보는 걸 겁니다. 그래서 1, 2, 6, 24 이렇게 되겠네요. 저희가 찾는 답은 33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점화식임을 확인을 하고 AN을 찾고 나서 보면 예,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지실 거고요. 보기 익숙하지 않으면 계속 식 모양을 계속해서 봐보세요. 보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1138번인데 이 녀석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점화식이 아니죠. 그죠? 점화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다음이니까 피보나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그 간혹가다 책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걸 점화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피보나치 이거잖아요. 1, 1인데 그 다음에 둘을 더한 걸 적죠. 그 다음에 더한 걸 적어가면서 이렇게 적어가는 거를 갖다가 이거죠. 둘이 더한 게 요 녀석이고 또 둘이 더한 게 요 녀석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앞에 이거 계산 잘못했네요. 이게 5여야 되는데 8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다음 항 21, 그 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이런 형태를 나타낸 겁니다. 뭐 시험에 요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얘는 그것 중에 밑으로 나타낸 걸 이제 변화를 시켜놨죠. 죄를 써라고 한 건데 얘를 일단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A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2 이 둘 곱한 거 분의 1인 얘부터 생각 한번 해볼게요. AK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분분수하면 되잖아요. 부분분수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통분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통분하기 전에 모양으로 나타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K는 플러스 1 분의 1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는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이거 한 거잖아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걸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판단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식을 한번 잘 보시면 A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2라고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은 요 녀석이 바로 뭐였어요? 얘가 나타낸,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요게 AN인 거죠. 요게 통분을 아이고 분의 1인데 뭐 잘못 적었다 그죠? 이렇게 되죠. 통분하면 둘이 곱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제가 분의 1을 빠뜨렸네요. 요게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되는데 요 녀석 자체가 저기서 AK죠. AK.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A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k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저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싶은 식은 이렇게 되는 식인데 여기에 ak를 곱한 거잖아요. 저기다가 요 녀석에 ak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저걸 정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에 원래 적혀있는 ak 플러스 1 곱하기 ak 플러스 2분의 ak여야 되는데 요거여야 되는데 그죠? 실제 그럼 얘는 뭘로 바뀌죠? 시그마 k는 1부터 8에 바로 요 녀석이죠. 요 식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ak를 했다라는 말이니까 요 식에다가 곱하기 ak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날라가서 요 녀석만 남겠죠. 얘는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럼 a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2분의 1 얘를 물어본 걸 거고요. 얘는 그러면 천천히 대입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대입해가지고 규칙성대로 날리세요 이 말하고 똑같으니 넣어보면 되죠. 1 넣으면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일 건데 얘는 넘버인데 아까 동일하게 하는데요. 아 넘버 숫자가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딱 봐도 3 넣어보면 2 넣어보면 a3 이렇게 나오니까 맨 마지막 는 거가 남겠죠. 그러면 a9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서 날라가서 남는 거는 a2분의 1 마이너스 a10분의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얘를 저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아까 그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얘는 좀 노가다 식으로 계속 적어 가시면 돼요. 1, 1, 2, 그 다음에 3, 5, 8, 13, 21 이렇게 쭉쭉쭉 가셔서 10번째를 실제 찾으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2는 1이잖아요. 1 하시면 되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여기가 적다 말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하나만 더 적으시면 돼요. 둘을 더하면 되잖아요. 얼마죠? 55. 아, 얘가 10번째 값이었겠네요. 그럼 얘는 2는 1이라서 1 마이너스 55분의 1 하고 되겠네요. 1 마이너스 55분의 1이라서 저희가 찾는 답은 55분의 54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그 이름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얘로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네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밑에 요 적힌 얘를 갖다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재밌는 형태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말씀하신 거의 마지막 문제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조건이란 게 가나를 만족시키는 거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가까지만 보면 얘는 점화식 몇 번이죠? 점화식 5번이다. 그죠? PAN 플러스 Q꼴이니까 그래서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가 의미하는 거는 점화식 5번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 한번 또 해볼까요? 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5번임을 확인되면 알파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는 P-1분의 Q 이렇게 하셔서 기본형을 적으시라고 그랬습니다.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그럼 P에 A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찾는 원래 Q안을 해야 되는데요. Q안을 해서 얘를 BN 플러스 1 얘를 BN 해야 되는데 그거 건너뛰고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얘가 첫째 항 이쪽이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얘가 넘어와 하면 된다 그랬죠. 첫째 항일 때 1을 넣어야 되니까 A1 플러스 알파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가 되고요. 넘어와 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게 점화식 몇 번? 5번이고요. 원래는 여기서 치환을 해야 돼서 이름이 치환을 하고 나니까 등비수열의 모형을 띠고 있다 해서 치환 등비수열이다. 점화식 5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한번 가보면 되죠. 자,
알파 값은요. p-1, 1분의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을 찾았고요.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2의 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얘가 넘어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an의 첫째 항 값이 3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2가 될 거고요. 2의 n-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저희 찾는 식은 2의 n승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일 이거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an식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an이 뭐죠? n 플러스 4랑 동일하다 이랬다는 말은 주기로 돌아가겠다. 그럼 뒤에 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4부터 돌아간다는 거고요. 1이랑 누가 똑같아요? 5가 똑같죠. 그럼 4개씩 돌아가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은 A1, A2, A3, A4가 되고요. A5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 나의 규칙에 의해서 다시 얘랑 똑같아지는 게 A5, 얘는 그러면 A6, A7, A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녀석도 얘랑 또 동일하게 규칙이 되겠죠. A9, A10, 아이고 여기는 A11, A12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30까지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뭘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의 AK를 물어봤다라는 건 얘는 A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죠? A30까지 더하라 그랬는데 얘는 4개씩 돌아가니까요. A1, A2, A3, A4가 몇 개죠? 4, 7, 28이니까 7개가 있고 거기다가 2개 남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면 A1, A2, A3, A4까지만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A1은 3이었고요. 자, A2는 저기다 넣으면 되죠. 2의 2승 4에다가 1 더하니까 5일 거고요. A3은 8에다가 1 더하니까 9일 거고요. 그 다음에 A4는 16에다 1 더하니까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다 더하면 34죠. 34가 7개. 그 다음에 A1, A2는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 7이 28, 3, 7이 21이니까 238에다가 8을 더해서 저희가 찾는 값은 24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1140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까지 해서 일반항을 찾아주시고 일반항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규칙에 의거해서 밑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5번을 활용했고 거기다가 주기 잠깐 넣어준 거죠. 자, 일단 카톡성에 올라온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카톡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외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번호 뭐 상관없이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거 살펴볼게요. 1135번이요? 여기요. 자, 1135번입니다. 이거 제가 빠뜨렸네요. 자, 1135번 얘도 보니까 점화식을 딱 살펴보니까 5번이죠. PAM 플러스 Q꼴이다, 그죠? 알파부터 구해야겠네요. P에다 1 빼니까 마이너스 4고요. Q가 오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모양을 적어야죠. AM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에 AM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찾는 AN은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얘가 넘어와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기본형 모양만 만드시고 그렇게 갖고 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을 1 갖다 끼시면 되죠.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3에 n-1 넘어와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6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6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2분의 1로 묶을 수가 있죠, 이게. 2분의 1로 묶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6 넣으면 5승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3의 5승은 243에다가 1을 더한 거죠. 마이너스 241 더하니까 마이너스 242 될 거고요. 2로 약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21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은 이제 모양이 자꾸 안 떠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계속 떠올릴 수 있게끔 보시고 얘 5번이네 하면 이제 계속 해보셔야겠죠. 알파 잡고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1146번이요. 1146번. 여기. AN은 갖다가 N한까지, 처음부터 N한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합을 줬는데, 저 SN의 합의 모양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뭐 점화식 형태로 봤던 뭐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저희가 배운 게 아닌 게 나올 때가 저도 솔직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는 넣어보기도 하고요. 뭐 뜯어보기도 하고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A2니까 가깝게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여기다가 N에다가 일단 뭐야?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기억해서 1을 넣어볼게요. N이 1이라면 S1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3에 A1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되는데 S1이나 이거잖아요. S1이나 A1이나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A2는 당연히 얘가 1이 됐다는 소리니까 A2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가볼까요? 니은을 봤더니 항이 2개씩 가는 애들은 뭘 이룬다?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면 2개씩 간다? 그러면 A3 값에서 A1을 빼니까 4고 A 또 4 값에서 A2를 빼는 건 4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겠네요. 그럼 여기서 어떤 한 녀석만 안 맞아도 얘는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규칙을 찾고 싶으면 그 규칙을 찾아도 되겠으니까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 식을 갖다가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내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의 S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단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SN이 나온다 이렇게 SN이 나오고 AN식이 나오면 어떤 걸 찾으라고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으셔가지고 SN 플러스 1에다가 SN식을 빼서 이게 A의 N 플러스 1식으로 바뀌는 걸 활용을 해서 SN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의 S의 N 플러스 1 될 거고요. 여기는 A의 N 플러스 1 그다음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빼겠죠. 어디 식에서 얘를 기역이라고 하고 위의 식을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 둘을 가지고 올라와서 자 기역에서 제가 니은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앞에서 3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으니까 얘는 AN 플러스 1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뺄 건데 공통이 있죠. 공통을 묶어놓고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AN 플러스 1을 해주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공통 날라가네요.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값은 얼마? 3이라고 나오네요. 저기는 4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얘는 3인데 그래서 요 녀석은 틀렸네요. 얘는 틀렸습니다. 얘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가볼까요? 자, 디귿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귿 볼 건데 위에 식을 잘 보면 되죠. 위에 식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방을 갖다가 뭐가 됐든지 두 항씩 건너뛰니까, 그러니까 두 항씩 건너뛰니까 항상 3이다 라고 줬어요. 위에 있는 요 식을 그대로만 갖고 오면 되죠. 하나씩 원래 줘도 3인데 두 개씩이 항상 똑같이 3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뭘 나타내는 거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특징 맞죠? 예, 등차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겠네요. 위에 저희가 사다 놓은 식을 갖고 그대로 생각 한번 해보셔도 그러니까 등차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찾는 값은 기역하고 디귿을 말하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문제 있으신가요? 보일 때까지 연습하는 것 말고는 솔직히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쉽지만 예. 반복을 하는 거지 뭐 한 번에 다 될 것 같으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일하면서 못 먹고 살잖아요. 너무 쉬워버리고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게 또 수학이고요. 잠깐만 안 봐도 또 느낌이 확 다른 게 또 수학이다 보니까 많이 반복하셔야 되고 단순히 공식만 외워버리면 응용이나 활용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응용 활용은 지금 당장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밖에 안 받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기본적인 모양만 자꾸 만들어 보시고 그걸 만들어 보신 걸 적어보고 내 걸로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옆에 보이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지 그 개념 알았고 그게 비슷한 거 다 알았다고 주의가 한 번에 확 하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뭐 한 번에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일단 뭐 어려워했던 부분이나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에 조금 더 친근해진다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잡으세요. 그걸 첫 번째 목표로 잡고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친근해지고 나면 그 주위에 안 보였던 게 하나씩 이제 보일 거거든요. 또 다른 문제 혹시 풀었으면 하는 거 없으신가요? 살짝 보셔가지고 뭐 하나 또 봤으면 하는 거 그냥 문제를 봤는데 얘는 잘 안 보여 이런 것도 괜찮아요. 꼭 그걸 풀으셔서 질문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읽어봤을 때 감이 잘 안 오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있으시면 일단 저희가 오늘까지는 하고 다음 주도 수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혼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제 카페에다가 EBS 교재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가 EBS 교재를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었는데 그 교재를 복습용 교재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게 어렵지도 않고 난이도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복습하는 용으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올려놨는데 괜찮으시면 다른 뭐 교재보다 혼자 천천히 하시는 용으로 써서 거기서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선생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나중에요. 그 끝나실 때쯤에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저기 수능 특강 라인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아니다. 거기 올려놓은 게 아닌데 어디 올려놨죠? 각 그 라인에 올려놨나봐요. 수투는 수투 라인에 수원은 수원 라인에 이렇게 각각에 올려놨는데 저희는 수원이라고 봤을 때 수학 원 라인에서 보면 두 개 있거든요. 단기 특강이 있고 수학의 왕도가 있는데 짧게 정리하시면 단기 특강이 나올 건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카페에 보면 수원 라인에 제가 EBS 두 개를 올려놨어요. 수원하고 수투를 두 개를 올려놨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카톡상으로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그거를 저희가 공통 교재로 해서 복습용으로
해서 이제 수투하는 동안에 각각의 혼자 풀어보는 게 천천히 풀어보시는 용어로 쓰면 어떨까 싶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 다수결해서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면 하세요. 전체가 그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다음에 하고요. EBS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기 EBSI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아니면 EBS 교재를 사서 스캔을 다 밀어서 소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이 귀찮아서요. 그걸 다 해놓은 애한테 삥 뜯어옵니다. 어제도 가갖고 달라고 삥 뜯어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많이 해줘서 좀 뜯어와도 되거든요, 걔는. 다른 문제 1025번이요? 1025번 한번 살펴볼까요? 1025번은 프린트가 저쪽인가요? 이 녀석이네. 자, 이 녀석이네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던져줬어요. 던져줘가지고 요 녀석을 다 더했더니 4의 n제곱이다 이랬는데요.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그마가 나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속지 말아야 돼요. 시그마를 공식처럼 활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일 때, K제곱일 때, K3승일 때 하고 나중에 정적분 구분구조법에 있어서 구분구조법을 갈 때 쓰는 거 외에는 시그마를 봤을 때 공식처럼 뭔가를 한다고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하면 넣어보시면 돼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가 A의 2K-1 플러스 A의 2K이었다 라고 보면 자, 천천히 해볼게요. 요 녀석은 홀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 녀석은 짝수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넣어볼 겁니다. 1을 넣어보니까 A1 더하기 A2가 되고요. 2를 넣어볼 거예요. A3 더하기 A4가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넣다가 제가 n을 넣었어요. 그럼 a의 2n-1이 되고 a의 2n까지 와요. 그럼 얘는 뭐냐면 첫 항부터 2n까지 합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얘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얘가 s의 2n이랑 같은 말이죠. s의 2n이래요. 1항부터 n까지. 근데 이 식이 누구였다? 4n 제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따로 한번 적어볼까요? 얘가 그러면 S의 2n이 2n을 넣는데 이름 뭐 2n 모양이 나타내면 더 좋죠. 이 말이랑 똑같죠. 그럼 저희가 찾는 Sn은 뭐였을까요? n제곱이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여기 한번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A1부터 해가지고 A20까지의 합을 나타낸 거면 얘가 S20이잖아요. 저희 SN식 잡아놨으니 그러니까 S20은 4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시그마에 속지 마시라는 거죠. 시그마에 속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만 맞춰주시면 돼요. 2n이면 여기도 어떤 2n으로 잡아주시고 n이면 n으로 잡아주시고 4가 빠져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인데 시그마의 어떤 공식처럼 바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진 없어요. 그럼 적어보시고 난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이거네? 그럼 이거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드시면 괜찮아요.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일단 요거 다른 거 하나 찾아보시는 중에 제가 말씀하는데 어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제가 기출문제를 거기다가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놨어요. 카페에.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혹시 맡으신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들 시험지를 뭐 구했는데 학교 등급을 혹시라도 아셨다면 거기 등급표 있잖아요. 예, 등급표에 맞게 좀 적어 주십사 싶어서 그러려면 나중에 저희가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우리는 지역은 다르지만 이 지역 아이들은 이 시험지를 쳤을 때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1, 2등급이겠네라는 알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못 쳤는데 너무 진짜 못 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급을 봤을 때 이게 잘 친 거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해도 어쨌든 비슷비슷하잖아요. 상위권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등급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학교에다 등급을 아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기출 문제 올리시고 거기다 등급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서 쓰는 걸 그대로 들고 와서 해놨는데 그거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일단 어제 구한 기출 문제에서 등급이 있는 것들은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들 시험지 같은 경우에 등급을 제가 해놨는데 중학생들이 요새 잘 등급을 안 하니까 중학생은 나중에 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고등학생 라인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활용하시라고 한 거고 혹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안 맡고 계신 선생님들은 네, 크게 뭐 신경 쓰진 마시고요. 나중에 차차 맡으실 예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보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각자 선생님들 애들한테 쓰시면서 등급과 함께 보시면 또 상담할 때도 좋을 거고요. 그런 자료가 많이 있으면 시간이 쭉 흘렀을 경우에는 그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한 4년, 5년치가 기출 문제도 있고 등급도 같이 있으면 예, 애들한테 문제 뽑아주기도 좋고요. 그걸 편집하기도 상당히 좋으니까 길게 보고 천천히 하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저희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만의 공간에서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당장 뭐 도움이 안 되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차차 나중에 맡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해주셔도 되고 지금 맡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거 한번 봐주세요. 형태는 제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다음에 카페에 뭔가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좀 추가할 사항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만의 공간이니까 뭐 특정 한 명의 노력을 많이 해도 좀 괜찮거든요. 대신에 호응만 해주시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호응만 조금 해주셔가지고 서로서로 조금 지치는 거에 도움되는 공간이고 서로에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이 돼서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글을 좀 적어주시고 위로되는 말씀이나 격려 많이 해주면서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많이는 말고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활발해졌으면 싶거든요. 바쁘시고 고단하시겠지만 한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좀 시간 내셔서 관심 조금만 가져주세요. 항상 하시는 선생님만 하시거든요. 자, 다른 거 또 질문하실 거. 자료는 제가 많이 찾아다 드리니까 자료에 대한 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료는 제가 많아요. 자료는 제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뭐 가져오면 돼요. 어제도요, 어디 가는데 어떤 카페에다가 퀴즈를 올려놨길래 퀴즈 풀어서 또 자료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근데 자료를 주셔도 기백을 주셔가지고 다른 거 주셨으면 카페 올리려고 했는데 기백 자료를 주셔가지고 대신 오셔가지고 카페에다가 뭐 다른 뭐 글도 좀 적어주시고요. 다른 선생님들 글도 뭐 호응 좀 해주고 그러면 되지 싶어요. 자료에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자료는 갖고 계신 선생님이 많이 공유해 주신다 생각하고 베푼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수학적 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전제 조건에서 가장 작은 수를 넣게 되죠. 자연수의 경우든 아니면 뭐 n의 값을 주면 제일 먼저 듣고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 k 1대를 가정하고 그다음 그 가정된 식을 통해서 k 플러스 1이 되는 그 식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그 라인을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서 일단 가장 기본 문제들 있죠. 교재에 있는 기본 문제들 먼저 숙달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응용 문제나 이 센 문제 풀리면요. 그게 바로 깨져버려요. 왜냐면 문제마다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미묘하게 다른 게 그 문제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안 줘도 되는 거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미묘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교재에 있는 거 가장 제일 많은 거 뭐 짝수임을 증명하라, 홀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부터 하나씩 그 교과서 있는 것부터 시켜보시고 그게 되면 개념 원리, 그다음 개념 원리가 되면 쌤, 예, 이런 식으로 갖고 가셔서 얘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문제를 선생님들한테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괜히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를 먼저 익혀서 항상 최소값을 넣어서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K를 넣어서 가정을 하고 K 플러스 1이 됨을 찾는 거. 예. 요거가 숙달돼 가장 쉬운 문제를 갖고 숙달될까 한 다음에 한 단계씩 나가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들은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오잖아요. 확통에서도 이걸 써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수일 거도 갖고 올 수 있고 수일 거도 어디서든 다 갖고 와서 이 기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경우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축약되는 공식들, 확통 같은 경우에 파스칼 원리를 쓰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런 특징도 원리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요 기납법만 알고 있다고 그것도 풀리는 건 아니고 거기 숨어 있는 공식들도 어느 정도 돼야 돼서 웬만하면 수학적 전반적인 공식이 머리에 잘 잡혔을 때 기납법을 시키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기납법은 일단 아이들한테 시킬 때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보셨을 때는 교재 위주로 많이 하시고요. 학교 시험에도 보면 어렵게 안 주십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교 교재 아니면 학교 선생님 줬던 프린트 안에서만 대부분 출제하거나 다른 문제를 준다 해도 고 난이도 상에서 거의 왔다 갔다. 진짜 막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로서 얘를 써야지라는 마음을 먹지 않으셨다면 대부분 기본 교재 내에서 비슷비슷하니까요. 기본 형태를 많이 시키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일일이 증명하는 걸 다 싫어하니까. 그리고 하는 말 있죠. 학교에서 증명하는 거 이번에 시험 안 된대요. 그러거든요. 미리 선을 그어놨어요. 이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안 하겠다. 예. 학교 또 선생님이 안 내신다고 또 말해버리면 또 애들이 안 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기납법은 시간 될 때 차차 시키시면 돼요. 일단 애들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힘들어서 잘 안 하려고 자꾸 회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시키셔야 돼요. 쉬운 거부터 계속 시켜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해보면 어렵진 않다. 이걸 계속 주입해줘야 돼요. 그림 막 나오고 빈칸 많고 그림 많잖아요. 원래 기납법이. 문제 하나가 엄청 길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겁을 먹죠. 얘는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상위권에 욕심 있는 애들 아니면 다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해보시라고 일단 말을 했잖아요. 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얘는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시간 나실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 좀 여유가 있고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시면 천천히 한번 봐보세요. 수력 충전이요? 제가 수력 충전을 갖고 있나? 제가 이게 용량이 큰 애들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니고 어디다 넣어놨을 텐데 어디다가 넣어놨을 텐데 잠시만요. 이건 제 컴퓨터 이거는 제가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아닌데 이거 파일인가? 아닌데 저쪽 컴퓨터에 보면은 바로 탁 하고 찾는데 여기는 제가 최대한 옮겨놓는다고 올려놨는데 잘 안 보여서 얘도 아닌데 잠깐만요. 잠깐 뭐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느낌은 여기인데 공식 정리
얼마 전에 봤는데 왜 안 볼까요? 어. 아, 저쪽 컴퓨터 가야겠네요. 여기서 못 찾겠어요. 일단 있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저쪽 컴퓨터 열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아, 모음 파일? 여긴가? 제가 이쪽 컴퓨터로 넘겨놨던 것 같은데. 여기만 있고. 아, 수력 충전이 있네요. 근데 다만 상하만 있을까요? 상하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력 충전 상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상이 있으면 하는 확실히 같이 있거든요. 근데 수 1, 2는 같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1, 2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하는 수력 충전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최신 거보다 옛날 거는 다 했어요. 과거 거는 다 했는데 가장 최근 거가 여기 상하만 있네요. 수력 충전 수일이 있다. 네, 수1 수위 있네요. 수력 충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중간중간 올릴게요. 용량이 커갖고 이건 못 올리는 거라서 제가 용량이 50메가까지 올리거든요. 압축 분할해갖고 올려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올리고 있는 건데요. 좀 많아요. 전부 다 고등 자료들만, 뭐 중등 자료는 제가 잘 안 모아요. 이거 이게 전부 다 최근 거거든요. 이 개정판입니다, 다. 개정판이고요. 그리고 구자료 가지고 만일에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한 80%는 똑같더라고요. 구자료나 신자료랑 똑같은데 그 구자료 문제도 아마 보실 거면 그것도 한 5기가 정도 있어요. 구자료 문제집 다 있거든요. 수일에 한 30건, 수투에 30건 이런 식으로. 그거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말씀하시면 그것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을게요. 이쪽 컴퓨터는 많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쓰는 수업용 컴퓨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 강의실 방에 있어가지고 여기 컴퓨터는 저번에 원래 제 강의실에서 수업하려면 기억나시죠? 그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낮에 비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빛이 딱 햇빛 딱 라인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삼각형처럼 생겨서 커튼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요 방 다른 방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이쪽 방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요. 여기. 수력 충전 나중에 필요하신 게 그냥 상하, 수일, 수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보니까 그 4개 있네요. 4개 올려놓을게요. 아까 보니까 저기 미경 선생님께서 원 말씀하셨는데 그 원 어디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 원 아까 카톡상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요? 일단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원이라고 하면 크게 형태는 세 가지 형태를 보죠. 저희가 기본형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표준형을 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일반형을 보게 되는 항상 모든 식은 다 세 가지를 보는 거죠. 가장 손대지 않은 기본형을 보게 되는 건데, 원래 원이 만들어진 게 원래 벡터에서 보니 이해하기가 가장 쉽거나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면 가장 좋죠. 이렇게 보면 되죠. O가 있어요. 이렇게 원점에 O가 있고 어떤 특정점 A에서 X, Y가 있어요. 그래서 요 O하고 A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OA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OA의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에서 5를 빼니까 X제곱일 거고요. Y에서 0을 빼니까 Y제곱일 거예요. 이 녀석이 거리가 R이었다. 이렇게 될 텐데 이때 X제곱 플러스 양변 제곱하는 거죠.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녀석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하나의 R로 동일한데 그때 기본형은 그 하나의 녀석을 뭘로 잡았다? 원점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렇게 잡아놨을 때 나온 식입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요 기본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 요 형태에서 요 식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A라는 점은 유동점이고 하나 얘가 고정점인데 이 고정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O라는 점이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만약에 Q만큼 보냈다면 제가 5-라고 적을게요. 여기에 P, Q로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럼 그 다음은 5-와 A의 길이를, A는 또 유동이니까요. 이걸 길이를 물어본다고 하면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일 거고요. 당연히 길이는 변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녀석이 제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원래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뭘로 저기처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요게 표준형이죠. 그래서 거기는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표준형의 차이점이란 기본형에서는 그 고정점이라고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그 녀석은 원점이었고 표준형은 그 원점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래서 두 녀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심이라는 거죠. 고정점이라는 게 원의 중심이라고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형 패턴에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런 거 있죠. 이 녀석의 중심이 이제 고정점이니까 얘가 0,0이었을 거고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B, Q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표준형을 갖다가 풀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px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통칭해서 ax,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qx를 통칭해서 by, 그리고 모든 상수값을 다 한쪽으로 몰아쳤을 때 얘를 c, 얘가 0이 되더라. 이렇게 잡아놓은 게 일반형이죠. 그럼 이 일반형을 봤을 때는 위에 있는 형태를 저희가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이 녀석을 갖고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반지름하고 중심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모양을 갖다가 한번 볼까요? 이 모양을 볼 때 완전제곱을 만드는데 완전제곱을 일일이 다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서 요 녀석에서 요렇게 흘러갈 때요. 완전제곱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뭘 써도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b를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제곱 만들 때 특징이 마이너스 2분의 놓고 그 다음에 그걸 x자리에 넣고 2로 나누신 다음에 c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보면 되죠. 요 x제곱하고 a제곱에서 x제곱하고 a제곱에서 그 2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y하고 by에서 또 이거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a 하고 나오죠. 그러면 늘 때는 반대로 넣으니까요.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냥 마찬가지겠죠. b 하면 아니 b가 아니고 y죠. 얘도 동일한 형태로 쓰게 하면 되죠. 평상 원래 기본 방식은 다 아시니까 저는 요 방식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찾았어요. 그럼 뒤에는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아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b를 아는 건데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 x자리에 갖다 끼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랬고요. 얘도 여기다가 갖다 끼고 2로 나누면 돼요. 그 뒤에는 더하는 건 둘이 동시에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볼게요. 넣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되는 거고요. 얘도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되는 거고요. 원래 있던 c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런 형태가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2분의 b의 제곱이 돼서 넘겨서 4분의를 정리하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요 녀석을 정리하면 이 녀석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거고요. 반지름 r이라는 건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분의 이거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일단 원이라는 방정식을 정리할 때 방식이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걸 봤다면 여기서 그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죠? r이라는 길이가 존재해야겠죠. r이라는 길이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둘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양수지 음수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 r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커야 될 거고요. 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 그냥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0도 되면 상관은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원이란 말이니까 0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 커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항상 원의 기본적 특징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항상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겁니다. 요게 원의 식이죠. 그럼 얘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 다음에 저희가 쓰게 되는 형태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 요걸 하나 그려볼까요? 자,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원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직선 가지고 보면 되겠죠. 직선은 세 가지 형태를 띠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이렇게 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마 정리를 해보셨을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있죠, 그죠? 중심의 좌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만일에 저기 이제 표준형 형태로 보겠습니다. 얘가 P, Q였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으로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봤을 때 요게 중심과 요 사이의 거리, 수직이 되는 얘를 우리가 D라고 한번 살펴보면 요 녀석은 요 반지름인 R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좋겠죠. 첫 번째 요 녀석의 입장에서는 D가 R보다 작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D나 R이나 같죠. 세 번째 녀석은 D가 훨씬 크죠. 이걸 통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든지 만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 식 자체를 요 원식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공통근이 두 개이거나 한 개이거나를 찾는 거는 판별식을 하셔가지고 그죠? D가 0보다 크면 두 점이고 D가 0이면 한 점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이 됐다를 같이 적어주면 얘는 D가 0보다 클 것이고요. 이 녀석은 D가 0일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D가 0보다 작아서 만나지 않겠다. 요거겠죠. 자, 그 다음에 원과 또 관련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세 가지냐 하면 이거는 뭐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가서도 원에서든 어디에서든 항상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세 가지예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접선을 나타내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만나는 게 왜 세 가지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이 녀석이에요. 여기서니까 얘가 원 위죠. 첫 번째는 원 위에 점을 줄 때입니다. 원 위에 점을 줄 때가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울기를 주죠. 요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m이다. 이러면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를 줄 때요. 기울기를 줄 때가 두 번째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입니다. 원 밖의점이죠. 얘가 밖의점이에요. 얘는 이제 a, b라고 한번 나타냈다면 얘는 원 밖의점 이렇게 보면 돼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미적분을 가서도 어떤 한 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점 밖에서의 접하게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도 하고요. 기울기 줄 때 있고요. 항상 접선 문제는 요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팁을 드리자면 요 원 위의 점을 나타낼 때는 위라는 말이 보이고요. 대부분 여기서 나는 미적분 가면은 뭐 3차식, 4차식, 뭐 9차식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적분 가기 전에 접선의 방정식 우리한테 배우는 건 대부분 1차 아니면 2차식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얘는 1차와 2차일 때만이라고 한정 지었을 때 분리법 쓰시면 돼요. 분리법 사용하시면 돼요. 이름은 실제 수학적 이름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없는 말입니다. 갖다 붙인 건데 얘는 어떻게 분리하냐. x가 존재하면 얘 같은 말이 뭔데 2분의 x 플러스 x 이렇게 바꾸라는 거고요. x 제곱이 왔어요. 그러면 x 곱하기 x로 바꾸어라. 그럼 값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어느 자리에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에다가 그 위에 점을 넣으시면 돼요. 뭐 앞쪽이든 뒤쪽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래서 만일에 여기 있는 점이 x1, y1이었다. 이렇게 잡았다면 요 녀석을 x1, 아이고 이게 너무 크다. 여기도 x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하면 돼요. y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위의 점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기본 문제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 여기에 만일에 뭐 25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3, 4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3,4였다. 이게 위의 점이다. 넣었더니 만족을 해요. 그럼 위의 점이 됐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이러면 바로 요 녀석은 x, x잖아요. x, x1. 그럼 얘는 y, y1이 25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해서 요 x1과 y1 자리에 얘를 넣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래서 3x 플러스 4y는 25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잘하는데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어려워해요. x-1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또 25였다 이렇게 줬는데 요 위에 점을 한번 준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뭐 4,3이었다 하면 맞아 떨어지죠. 얘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하는데 얘도 똑같아요. 이거를 다 풀어 제껴서 분리법 해도 되는데 그냥 얘를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요렇게 두 개로 요렇게 분리를 하세요. 두 개로 동일하게 분리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위에 하나씩 넣었잖아요. 여기도 하나씩에만 요 하나에만 x1, y1 라고 적어주시고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를 넣게 되면 4에서 1을 뺀 거죠. 그럼 3에 x-1 그럼 여기도 y가 3에 1을 더한 거니까 얘는 4에 y 플러스 1 하셔서 25 이거 이제 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위라는 말이 나올 때 2차 함수도 가능한 거예요. 원래 얘는 미적분으로 풀면 훨씬 더 쉽잖아요. 미분으로 풀면 훨씬 쉬운데 예를 하나 들어봐서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1, 2차는 다 된다 그랬잖아요. 만일 이런 거예요. y는
라고 1,3이 1,2겠네요. 플러스 2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요 식이 있어갖고 1,3 위의 점이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반지 구하라고. 원래는 어떻게 해요? y 프라임을 해죠. 미분 나중에 해서 2x 플러스 1을 해서 저희가 이때의 기울기인 f 프라임 이 값을 구하죠. 3이라고 구해서. 그래서 y는 기울기 3x 저기에 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풀어내죠. 그래서 y는 3x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죠? 이게 원래 방식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y도 뭐야? 2분의 y 플러스 y1. 그리고 얘는 x 곱하기 x1. 그리고 얘는 2분의 x 플러스 x1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x 플러스 x, y 플러스 y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곱은 그냥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넣으면서 양변 제곱할게요. y 플러스 3은 자 얘는 그러면 x 1이죠. 그러면 2x 천천히 갈까요? 괜히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얘는 2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돼요.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3은 2x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이거 날라가죠. 3 날라가고 정리되면 y는 3x 이런 식입니다. 그죠? 동일하죠? 그래서 위에라는 말이 나오면요. 아까처럼 제가 분리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한 이유는 x도 2분의 x 플러스 x 두 개 뜯어냈고 x 제곱도 x 곱하기 x 뜯어내서 분리시킨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제가 이름을 그때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 원리대로 해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위의 점은 다 됩니다. 위의 점은. 나중에 혹시 기하까지 공부하셔갖고 2차 곡선하고 나오거든요. 2차 곡선에서 포물선, 쌍곡선, 타원 전부 다 이거 쓰시면 돼요. 위의 점 다 이거 쓰시면 돼요. 2차까지는 전부 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얘는 원래 식을 원래 도출하는 게 미적분을 해가지고 음함수 미분법으로 원래 식을 도출하거든요. 근데 도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얘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이걸 하나 꼭 외우세요. 얘가 원에서의 기울기를 던져주면 얘가 바로 원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요 m은 기울기고요. 요 r은 그 원의 반지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식을 사용하셔가지고 원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식은요. 뭐야? 중심이 뭐일 때일까요? 중심이 원점일 때 식입니다. 즉 중심이 0,0일 때 식이에요. 요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원의 중심이 원래 여기가 0,0일 때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즉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녀석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냐면 이 중심이 p, q로 만일에 갔다면 어떻게 된 거냐면 보세요. 이게 p, q로 간다고 해서 이 반지름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 기울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식이 두 개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중심일 때 이거였다면 평행이동하면 이 직선도 같이 평행이동 돼야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m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y축으로 평행이동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쓸 때는 중심이 뭐일 때? 원점일 때 기준으로 나온 식이었고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P, Q였다면 이 식을 사용하신 다음에 평행이동을 중심에 맞춰서 꼭 해주세요. 요거 빠뜨려서 제일 많이 틀려옵니다. 문제가 갑자기 뭐 맞게 공식대로 썼는데 갑자기 답이 아니라고 해서 되게 많이 추정되거든요. 그 이유는 요 중심을 안 맞춰준 거죠. 왜냐면 공식을 쓴 거니까 맞다고 생각이 든 거죠. 기울기 갖다 썼고 반지름 갖다 썼는데 왜 틀렸을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 원 밖의 점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원 밖에 있는 건데 그러면 임의의 위에 한 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그럼 임의의 위의 점을 하나 만들어내니까 내가 뭘 쓰면 돼요? 위의 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식을 하나 세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임의의 위의 점이니까 제가 여기를 x1, y1이라고 잡아놔요. 임의의 점이니까. 그래서 그 식이 일단 원점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얘는 그러면 x 곱하기 x1 플러스 y 곱하기 y1은 R쪽이라는 식을 세워놓죠. 그럼 요 세워놓은 요 식이 항상 어디를 지나? 이게죠. 항상 어디 지날까요? 저기 있는 a, b를 지나겠죠. 요런 식이죠. 요 a, b를 항상 지날 거다. 라는 거 형태로 가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서 줬던 직선의 식 있잖아요. y는 mx 풀마 아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세워놓고 이 직선이 또 어딜 지나? a, b를 지나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임의의 직선의 방향을 세워놓고 그 직선을 세우면 당연히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나게 되는 녀석을 찾게 되는 거죠. 얘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요렇게 패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대부분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임의의 위에 좀 잡으니까 얘를 많이 쓰긴 하는데 더 빨리 풀 수 있는 건 요 녀석을 쓰시면 조금 더 빨리 풀립니다. 밑에 거. 두 가지 방식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원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미적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마찬가지. 예, 나중에 기하에서 타워, 쌍곡선, 포물선에서도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아이들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물어보는 게 항상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원, 위, 직선의 기울기 줄 때, 원, 밖에점 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원 밖에점 하나, 예시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원이 원래 하에 있었나요? 상에 있었나요? 여기 있죠? 원과 직선. 접선과 관련된 게 이거 일단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점 4,1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도 일단 보이는 게 당장 보이는 게 이거라서. 자 보면 점 4,1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서 밖에점이죠. 그죠? 얘가 밖에점이잖아요. 그럼 일단 그림부터 그려놓고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애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천천히 그려볼게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고 원점이겠죠. 이렇게 지났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기 값은 2겠죠. 반지름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4,1을 합니다. 4,1은 이쯤 되겠다. 그죠? 여기 중심쯤. 여기가 A, P네요. 4,1에서 근 두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 보면 이거겠네요. 얘를 아이고 이렇게 직선 그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녀석을 걷다고 보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만나는 점이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서 이 문제는 이거죠. 만나는 두 점일 때 얘는 요렇게 이 문제에서 일단 뭐 요런 거였겠지만 이 문제 일단 떠나서 여길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랬을 경우에 뭐 쓰면 편하시냐면 일단 이거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기울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mx인데 반지름은 2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요 빨간색으로 지는 선이. 근데 얘가 어딜 지나죠? 항상 4,1을 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1은 4m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m 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요 녀석을 제외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보기 좋게 적으시면 뭐 이렇게 제곱할 거라서 부호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넘기신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4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얘는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날라가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8m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넘어가면 3 되고요. 저희가 찾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3 이런 식으로 어이구 제가 계산 잘못했어요. 그죠? 4를 제곱인데 뭔가 왜 m이 하나냐 그랬니? 이거 16인데 또 오늘도 곱하기 또 하나 틀렸어요. 항상 틀려요. 큰일 났네. 계속 이제 빈도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4가 16이죠. 그럼 여기가 넘어가면 12m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돼서 정리 하나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3, 4, 3, 4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맞아 떨어지네.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셔갖고 기울기를 찾아야겠죠? 또 잘못된 거 없는지 좀 봐야지. 맞는데. 인수분해 혹시 되는 거 있으신가요? 되는 거 없죠? 인수분해 저는 안 보이는데. 혹시 되나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아무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자, 일단 근해 공식 바로 갈게요. 그래서 m은 a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a분의 4 틀마 루트에다가 16에다가 36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16에다가 36을 더하면 되니까 52 되겠네요. 52는 13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12분의 4 틀마 얘는 좀 문제가 좀 다르게 풀어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가 식 세우는 걸 아까 그 예제에서 좀 안 좋은 애를 갖고 왔네요. 그래서 얘는 2루트 13하고 돼서 저희가 찾는 기울기는 2를 약분해서 6분의 2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러면 6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3이라는 이렇게 기울기를 찾아내니까 요 기울기를 요 녀석 혹은 요 녀석을 갖다가 그 녀석을 요 식에다 넣어주시면 예,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돼요. 반지름이 2인데 제가 뭐 썼네? 왜? 반지름 2 아닌가요? 반지름 2 맞잖아요. 그죠? 2 맞죠?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을 가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에서는 이거를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굳이 이 직선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예,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요 세 점, 이 각각의 점의 길이를 저희가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를 의거해서 여기는 루트 17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17에서 4를 빼면 얘는 루트 13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넓이가 루트 13이고 그게 두 개 다 해서 이 문제는 뭐 적절히 식을 세우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 길이 갖고 피타고라 쓰는 문제인데 일단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해갖고 그거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좀 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가 복잡하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라는 거죠. 밖의 점을 해서 접선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뉴트 m제곱 플러스 이라는 식에다가 반지름 넣어주시고요. 그 밖에 점 한 점을 넣어서 식을 정리해서 n값을 찾아주신 다음에 그 두 개의 기울기를 넣어서 식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요렇게까지 지저분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기울기면 딱 떨어질 거예요. 실수로 탁 떨어져 나올 테니까, 예, 상수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넣어서 아마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관련된 문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있으면 좋은데 안 보이네요. 다른 셈이나 이런 거에나마 잘 보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요렇게 보셔서 보시면 돼요. 아예 뭐 정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요 녀석을 봤을 때 원에 관련돼서 접선에 하는 방식은 위에 거 기울게 줄 때 원밖에 점 요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 하면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 놓으셔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어, 즉석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 뭐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일단 녹화